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1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계정의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부채의 감소는 차변 대변 중에서 어디? 수익 증가는 차변 대변 중에서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물어보네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지요?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항목 중에 한 개에 해당하고 그 5가지 항목은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지요? 자산은 왼쪽, 부채,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채는 나의 자리 오른쪽, 증가면 오른쪽이고요. 감소면은 반대쪽 왼쪽에 기재한다. 그지요? 부채 감소니까 왼쪽 차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수익은요,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증가면은 오른쪽 나의 자리, 반대면 왼쪽 반대쪽에 기재한다. 그지요? 수익 증가니까 나의 자리 오른쪽에 기재합니다. 대변.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되겠지. 이런 거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이름 부르고 분계를 구성하는 논리를 말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분계를 하나씩 채워 나간다. 문제 2번. 다음은 한국상점 회계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현금 관련 자료다. 아래의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월 30일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현금 맞춰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실제 현금이 10만 원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이라는 걸 써서 1월 30일에 장부상 현금 금액을 실제 상황과 일치시킬 거다. 그지?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를 10만 원 기록해서 장부상 금액을 실제 상황과 일치시킬 거다. 대변을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아직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기록했다 이거지. 10만 원. 이러한 분계를 1월 30일 했고 그 분계 내용이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오른쪽에 10만 원 회계 처리되었어요. 반대쪽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이었어요 라는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7월 1일에 10만 원 차이 생긴 것 중에서 7만 원만큼은 원인 파악했답니다. 7월 1일에 1월 30일에 이 차이 10만 원만큼 현금이 장부 금액보다 실제 현금이 10만 원 더 많았던 이유는 7만 원을 이자로 돈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 10만 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7만 원만큼은 이제 원인 파악했으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지? 차변에 적어서 현금 과부족 없앱니다. 7만 원. 그리고 대변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증가를 기록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남게 되는 거는 현금 과부족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현금 차변에 7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7만 원이라는 그지? 그 분계만 딱 남게 된다 이겁니다. 10만 원 차이 중에서 7만 원은 원인 파악했고 이제 나머지 3만 원의 문제인데 3만 원 부분은 결산시까지 현금 과부족 잔액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답니다. 뭔가 돈이 3만 원 남았는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조금 찜찜한 구석은 있지만 기분 좋다. 그지? 이제 마무리 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현금 과부족 남아있는 거 대변에 있는 3만 원을 마저 없애면서 12월 31일에 현금 과부족 3만 원을 없애버리고, 그럼 10만 원 기록됐다가 이제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지? 그리고 대변에는 뭔가 좀 찜찜하지만 기분은 좋다, 그지? 돈 남았으니까 그거를 잡이익으로 수익 증가로 기록해서 마무리하자 이거지. 그지? 이게 12월 31일 분계고, 요 분계가 이제 총계정 원장에 기록될 겁니다. 자, 7월 1일 내용은 분석해 볼까? 그지? 7월 1일은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7만 원 기록되었었고, 반대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었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이제 12월 31일 분계가 그 아래쪽에 기재되는 거다 이겁니다. 사실은 요 자료에서 12월 31일이라는 날짜도 좀 제시해 줘야 완벽한 자료일 것 같은데, 요 날짜를 제시해 주면 너무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주재한 분은. 그래서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아래쪽 총계정 원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정확하게 형식에 맞춰서 날짜도 표시해 주는 것이 조금 맞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요 12월 31일이라는 날짜도 좀 표시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의 분계는 이제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차변에 3만 원 회계 처리됩니다. 반대쪽 계정 과목은 뭐다고요? 잡이익이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가라는 거는 잡이익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정답은 2번. 굉장히 좋은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너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어떻게 써먹는지 알고 있니? 물어보고 싶었고, 총 계정 원장을 분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분계가 이렇게 있을 때 총 계정 원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니? 반대로 총 계정 원장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 역으로 분계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니? 를 물어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현금 과부족도 물어보고 싶고, 총 계정 원장의 작성 방법과 해석 방법도 물어보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 됐지요?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이런 문제 좋은 것 같아. 지울게요.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거래 결과로 인식할 비용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1번 사업부 사원의 당월분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별거 아니지만 금방 답 찾을 수 있지만 학습 차원에서 1, 2, 3, 4 분계 거래를 분계 한번 직접 해봅시다. 1번 급여 주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차변 급여라는 비용 증가 기록하겠지. 2번 화재로 인해서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 50만 원이 소실되었습니다. 상품, 나의 피 같은 자산이 없어졌습니다. 대변의 자산 감소지.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에는 비용 기록한다 그지? 재해 손실, 재해 때문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라는 비용 증가를 기록하는 거지. 3번 영업부 사무실 건물에 대한 월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 우리가 건물이 필요한데 우리 건물이 없고 남의 건물 세를 들다 보니까 월세를 주었다 이겁니다. 돈을 현금으로 줬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 증가 기록하겠지. 4번 종업원 탄답을 위해서 체육대회 행사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썼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쓰면 되겠지, 그치?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증가 됐습니다. 비용 등장한 거. 급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제 손실은 영업의 비용.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1, 3, 4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고 2번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니까 정답은 2번 되겠지. 별거 아니지요. 문제 4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계산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애누리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답니다. 그거는 얼마인지를 물어보았네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별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면 아주 신속 정확하게 다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분계를 떠올리면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차변에 회계 처리되는지 대변에 회계 처리되는지를 떠올리면서 아주 신속하게 쭉쭉쭉쭉 총계정 원장 작성해 보자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요.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그지요? 자, 기초금액이 40만 원이었어. 외상 매출금을 단기에 회수했답니다. 어떻게 분기합니까? 단기 회수한다고?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같은 게 회계 처리되겠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지? 그럼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왼쪽 오른쪽에 회계 처리됩니다. 오른쪽에 여기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얼마만큼이? 60만 원만큼이. 무슨 뜻입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60만 원만큼 작아졌습니다를 의미한다 이거지. 외상 매출금 중 애누리가 생겼답니다. 물건 팔았다가 불량이 있어가지고 값을 좀 깎아주기로 합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되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적혀서 없어집니다. 돈 못 받을 거다 이거지. 깎아주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에는 애당초 대변에 기록했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이제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 상품 매출을 바로 차변에 적어서 수익 감소 기록해도 되고 조금 더 정교하게 회계 처리한다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계정 과목인 매출 애누리 뭐 이런 걸 쓰면 조금 더 정교하겠지 뭐. 됐지?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오른쪽 대변에 기록되었습니다. 10만 원을 오른쪽에 표시하자. 외상 매출금이 또 작아졌네요. 10만 원만큼. 그 다음에 기말금액, 나의 자리가 왼쪽인데 기말금액은 이제 정반대쪽 오른쪽에 적어서 마무리한다 그지? 30만 원을 오른쪽에 적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으로 매출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증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한다 그지? 외상 매출금이 어디? 왼쪽에 회계 처리된다 그지? 왼쪽에 무언가 회계 처리되었을 거겠지.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른쪽 할게, 왼쪽 할게. 합산하면 똑같아야 된다 그지? 오른쪽 열심히 합산해 보면 100만 원 계산됐네. 그러면 왼쪽도 합산해 보면 100만 원 되겠지 그지?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60만 원 돼야 되겠지, 그지? 60만 원만큼을 외상 매출했습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지. 정답은 4번. 그래서 굳이 차변 대변 분계를 내가 시험지에 쓸 필요는 없어, 그지? 우리는 이런 분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러한 분계를 떠올리면서, 그지? 시험장에서는 총계정 원자만 딱 그리면 되는 거지. 총계정 원장 딱 그래가지고 기초금액 일단 채워넣고 기말금액 채워넣고 요 두 가지 내용을 분계를 떠올립니다.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떠올리자. 오른쪽에 회계 처리되었네? 60만 원과 10만 원을 딱 채워넣고 묻고 있는 요 분계에서 외상 매출금이 어디에 회계 처리되지? 왼쪽에 회계 처리되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딱 표시하고 그러면 그지?
작성 끝난 거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똑같아야 되니까 동그라미 표시한 금액은 60만 원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아주 신속하게 한 30초 안에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일반적으로 기말 재고액이 과소 계상되는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 후입선출법 되겠지. 자, 일반적으로 먼저 구입한 물건을 먼저 파는 게 일반적일 거다, 그지? 그런데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가정합니까?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부터 팔아먹는다라고 가정하니까 일반적인 물량 흐름하고는 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물가는 점점 상승합니다, 그지요?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자,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가정한다고?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거를 먼저 파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가장 오래전에 구입했던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지? 똑같은 물건이라도 물가가 오른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데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로 아주 예전에 구입했던 금액으로 기말 재고가 기록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에 비해서 기말 재고 금액이 과소 계상, 아주 오래전 가격이니까, 그지? 낮은 가격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후입선출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지. 그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그지?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공부했을 때 결과 딱 최종 결과를 우리가 딱 요약할 수 있었다, 그지? 물가가 점점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기말 재고 금액이 제일 크게 기록되는 건 뭐였습니까? 선입선출법이었다, 그지? 똑같은 물건이라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리니까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가격으로 기말 재고가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의 제일 정반대 결과니까 후입선출법은 바꿔 말하면 기말 재고가 가장 낮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과를 요약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설명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후입선출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 됐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은 한국제조가 단기 중 처분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얼마였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엄청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분계, 유형자산의 처분 분계를 해보면 아주 신속 정확하게 답을 뽑아낼 수 있었다. 그지?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이제 중고로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 이제 없어진다, 그지?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인데 없어지니까 오른쪽에 기재하는 겁니다. 자산 감소, 기계장치. 취득원가 얼마였습니까?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거네. 없어지는 거.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 뽑아낼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지? 기계장치에 대한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계장치 팔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야 되는 거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 항목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자산과 정반대이더라, 그지? 감가상각비 인식하면서 처음에 발생할 때는 대변에 기록되고 없어질 때는 차변에 기록되는 거다 이거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하자. 얼마? 500만 원. 그리고 받은 돈을 차변에 적는다, 그지? 돈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할까? 현금으로 1,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 우리가 유형자산 매각 통해서 이익을 본 모양이네. 대변의 수익의 증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기록했답니다.
700만 원. 분계 분석해봤고 요 분계 결국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가 돼야 된다, 그지? 왼쪽 합계는 1,700만 원이니까 오른쪽 합계도 1,700만 원 돼야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표시한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였겠다고? 1,000만 원이었겠다 이겁니다. 그지요? 정답은 4번. 그래서 거래 내용 분석해 보면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고 그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 왔잖아. 가치 감소분이 500만 원이니까 순액으로 따지면 장부 금액이 500만 원짜리였습니다. 5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팔았는데 돈 얼마 받았다고? 1,200만 원이나 엄청 돈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 봤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700만 원만큼 이익 보았구나라고 거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 됐지요? 쉬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자료 참고해서 기말 자본 구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도 단골 메뉴다, 그지? 뭘 묻고 싶습니까? 기초 자본에서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된다라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지, 그지? 자, 기초 자본이 여기 있네. 여기서 당기 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된다 이겁니다. 기말 자본을 구하랍니다. 기초 자본에서 당기 순이익만 더하면 되겠네. 당기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당기 총 수익에서 당기 총 비용을 빼면 되지. 200만 원 빼기 150만 원, 50만 원이지, 그지? 50만 원을 더하면 13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하면 180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된다. 정답은 3번. 뭐 이것도 너무너무 쉽지만 그지? 별표 칠까?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알았다. 문제 8번. 다음 중 손익의 이연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기말수정 분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주제 공부했다, 그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그리고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수익의 발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계정 과목은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계정. 비용 발생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 수익 이연은 선자가 들어간다고 했다, 그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비용 이연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 그치? 뭐, 요게 자산인지 부채인지도 자주 물어보잖아. 이왕 손댄 김에 정리할까? 요거는 자산, 요거는 부채, 요거는 부채, 요거는 자산. 됐습니다. 이연, 선자가 들어가는 거지. 선수수익과 선급 비용. 가, 나 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상품, 제공품, 반제품, 비품. 답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지요? 비품은 유형자산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려고 가지고 있는 에어컨, 뭡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 이런 거를 유형자산이라고 분류하고 계정과목 비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비품은 유형자산이고 위에 있는 내용들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 의미는 뭐다고?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제일 대표적인 계정과목이 상품 계정과목. 도소매 기업은 상품을 싸게 해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먹고 산다, 그지요? 상품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고,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 조금 다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조기업은 우리가 팔 물건을 직접 만들다 보니까 원재료라는 재고자산도 있을 수 있고, 물건 완성하고 나면 그거를 제품이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습니다. 제품이라는 재고자산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재고자산 계정과목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조기업의 경우 제공품, 반제품이라는 재고자산도 있다 이거지. 우리 본문 내용 공부할 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조기업인데 제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완성되지 않았는데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물건도 어쨌든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인데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를 필요가 있다 그지? 그럴 때 쓰는 게 제공품이라는 계정과목이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지.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물건은 일반적으로 그 상태로는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지?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때는 완성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반제품이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제공품, 반제품이라는 것도 결국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1, 2, 3번은 모두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4번 비품이 유형자산이니까 정답이다 이거지. 그리고 잔소리 하나. 우리가 전산회계기업은 도소매기업 전제로 출제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은 잘 알고 있는데 2번, 3번 지문에 있는 계정과목은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 생소한 지문이 있더라도 4번 비품 계정과목이 확실하게 유형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자신감 있게 답을 찾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계학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가끔은 생소한 지문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 괜찮아. 그런 거에 너무 당황할 필요 없다라는 잔소리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문제 10번. 다음 중 아래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부채 항목의 계정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내용. 현금 등 대가를 미리 받았는데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 차기 이후에 속한답니다. 뭘로 처리합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사용하겠지. 그치? 가는 선수 수익. 오케이. 자, 이제 나는 뭘 설명하는지 찾아보자.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곧 제3자한테 다시 지급해야 되는 경우 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답니다. 예수금 계정과목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네. 사실 문장이 조금 어설픈 면이 있긴 한데 이런 뜻이다. 그지? 우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법에 따라서 원천지수를 딱 해놓습니다. 직원한테 안 주고 우리가 딱 잠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돈 우리가 먹는 거 아니다 그지? 어차피 다음 달쯤 되면 그 월급 받는 직원 대신해서 우리가 나라에 그 세금을 납부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놓은 돈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니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놓는다 그지? 그 뜻이 되겠지. 잠깐만 가지고 있다가 곧 나라에 다시 주어야 되는 돈에 대해서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다만 우리가 월급 줄 때 잠깐 떼먹는다 그지? 돈 주는 과정에서 돈 주지 않고 잠깐 떼먹는 건데 뭐 현금을 수령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바람에 조금 어설픈 문장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돈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잠깐 떼놓았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지?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어설픈 문장 이런 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지요? 조금 문장 어설퍼도 답 찾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어. 가는 선수 수익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나만 판단하면 되는데 미수수익은 절대 아니잖아. 미수수익은 뭡니까? 자산인데 답이 될 수가 없어. 부채를 찾는다며? 부채라며 부채. 그러면 뭐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아시겠지요? 문장이 완벽하게 깔끔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괜찮아. 답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1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뭐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차변
대변 분계로 기록할 수 있는 거를 회계상 거래라고 말한다. 그지? 분계로 기록하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가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지?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 직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 면접 보고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악수했다 이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일부터 직원 날 거야. 아직 직원 출근도 안 했어. 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분개하고 싶어도 분개할 수가 없어. 그지?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가 감소가 전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지? 이런 거는 회계상으로는 분개할 수 없다. 회계상 거래 아니다. 2번, 매장 임차료를 종전 대비 5% 인상하기로 임대인과 구두협의했다. 악수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증가 감소 전혀 생기지 않았어. 3번, 제품 100개를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제품 50개를 추가 주문받았다. 주문만 받은 거로는 아무런 회계 처리할 수가 없어. 그지? 계약금이라는 돈을 받아야 뭐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 같은 거는 받지도 않고 주문만 단순히 받았다는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됐지? 정답 4번이겠네. 사업 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1개월분 대출 이자가 발생했다. 아직 돈을 주지 않았지만 이자가 한 달치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를 회계 처리, 발생주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맞다. 됐지요? 정답은 4번. 문제 12번 봅시다. 다음 중 아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변, 대변, 분개 제시되어 있는데 학습 차원에서 1, 2, 3, 4 분개 직접 한번 해보고 답 찾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1번, 상품 판매하고 현금 10,000원 수령했답니다. 차변에 현금 들어왔네. 자산 증가. 대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증가. 그지? 2번,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이 환불되어서 현금 10,000원을 환불했답니다. 지난달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증가 기록했는데 그중에서 불량이 있어서 다시 반품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그 부분만큼 다시 돈을 돌려준 모양인데 그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은요, 지난달에 대변에 기록했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차변에 적어서 수익 감소 기록해야 됩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직접 적어도 되고 조금 더 정교하게 회계 처리한다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차감 계정 과목이 매출 환입 뭐 이런 거 쓰면 조금 더 정교하겠지. 그지? 3번 분개. 지난달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 10,000원을 수령했답니다. 지난달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었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그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서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돈이 뭘로 들어왔다고? 현금으로. 그치? 뭐 현금 또는 보통 현금 들어가겠지, 그지? 현금 등 이렇게 차변을 기록한다. 4번, 상품 판매하고 대금 10,000원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증가. 그지? 1, 2, 3, 4 거래 내용을 분개 열심히 해봤고 제시되어 있는 분개는 몇 번? 3번이 되겠지. 그지? 정답은 3번. 문제 1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소, 그지? 그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1번 시산표 되겠지. 답 1번. 문제 14번. 주식회사 서울은 직접 판매와 수탁자를 통한 위탁 판매도 하고 있다. 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다, 그지? 자, 이번 회차 기출문제, 다른 문제들 다 깔끔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하나가 옥의 T인 것 같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은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 회계학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런 거 출제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당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한 개 틀려도 합격한다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신속하게 자신감 있게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왕 출제되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위탁 판매라는 거라는, 위탁 판매는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물건을 직접 파는 게 아니고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거를 위탁 판매라고 이름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 맡기면 홈쇼핑이 우리 물건을 받을 거다, 그지? 홈쇼핑을 수탁자라고 이름 부른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물건을 직접 팔기도 하고 홈쇼핑에 맡겨가지고 위탁 판매도 좀 하고 있다 이거지. 자,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은 50만 원이랍니다.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건 50만 원인데 홈쇼핑에 요거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맡긴 거가 있고 그거가 홈쇼핑 창고에 지금 있다 이겁니다. 안 팔리고 홈쇼핑이 우리 물건을 지금 맡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 고객한테 팔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창고가 아니고 홈쇼핑 창고에 있지만 이 물건 주인 누구라고? 여전히 우리 거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고에 있는 거랑 홈쇼핑 창고에 있는 거 합해가지고 우리 회사 재고자산은 60만 원입니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다 이거지. 일리 있습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료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수탁자, 홈쇼핑이 단기 위탁 판매 실적에 따라서 우리 회사한테 청구한 수수료가 4만 원 있답니다. 홈쇼핑이 우리한테 이제 우리 물건 맡아가지고 뭐 열심히 1년 동안 팔아준 모양이야. 그거 때문에 수수료 주십시오라고 우리한테 청구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거지, 그지? 이런 거는 우리 회사 기말 재고자산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다. 됐지요? 정답은 4번 되겠다. 문제 15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단기 매출 총이익을 구하십시오. 매출 총이익 의미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를 말한다, 그지? 매출액은 이렇게 나와 있고 매출 원가 구합시다.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그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90만 원 된다, 그지? 9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110만 원이 매출 총이익 되겠지. 정답은 4번. 판매사원한테 준 월급은 뭡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급여다, 그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 총이익 구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지. 됐지요? 그래서 110만 원 4번이 정답. 지금까지 제 114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